오늘은 기술 150, 150 몇 쪽이니? 150쪽 볼게요. 150부터 153쪽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0부터 153쪽까지 내용 같이 수업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50쪽 보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첨단 기술 세계 중에서 1-1단원 첨단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에 보면 생각의 창이라고 이제 자동차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첨단 기술과 함께한 자동차의 발달. 그래서 퀸의 증기 자동차 나오지? 자동차라고 하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 이전에는 인력이라든가 가축의 힘, 충력을 이용해 가지고 뭐 마차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인력거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증기기관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증기 자동차가 나오게 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첨단 기술이라고 하면은 증기기관이었겠죠. 그 증기기관이 자동차의 접목이 돼가지고 증기 자동차가 등장하게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자동차는 증기자동차고 키뇨가 이제 발명을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증기자동차는 증기기관을 이용하는 거겠지. 증기기관을 이용하는 거고, 이 증기기관은 외연기관의 일종이야. 외연기관이라고 하면 연소가 기관의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연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연기관. 이 외연기관이기 때문에 앞에 거기 150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자동차의 앞에 엄청 큰 솥단지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기서 연소도 일어나고 또 보일러 장치라고 보면 돼. 물도 끓이고 하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도 굉장히 덩치가 크죠. 크기가 크고 그 다음에 외연기관이기 때문에 외연기관의 특징, 외연기관의 단점이긴 한데 오늘날의 기관들과 비교했을 때의 단점이겠지. 이때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뛰어난 이제 기술이었어. 그렇지만 오늘날하고 비교했을 때 단점이라고 보면은 외연기관은 우선 크기가 크고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 열 효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에너지를 뭐 100만큼 넣었을 때 실제 운동하는데 자동차 움직이는데 한 20밖에 못 쓰는 거야. 그러면 효율이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은 열로 다 나가는 거지. 열로 다 없어지는 거야. 쓰지 못하고 사라지는 거라고 보면 돼. 효율이 조금 낮은 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속도도 조금 낮았겠지, 그치? 속도라든가 토크,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약했을 거예요. 그래서 증기기관, 퀸의 증기자동차 최초의 뭐 자동차라고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솔린 기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솔린 기관. 그래서 가솔린 자동차를 이제 만들게 됐죠. 증기자동차는 부피도 크고 이제 뭐 효율도 떨어지고 하니까 좀 더 작게 만들었다고 보면 돼. 그런데 요거는 이제 가솔린 기관이겠지, 그치? 가솔린 엔진을 이용하게 됩니다. 얘는 내연기관이야. 내연기관. 얘는 연소가 기관의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본네트 열고선 시동을 켜봐. 그러면은 불꽃이 안 보이지. 불꽃이 안 보여. 왜 그래? 엔진 안에서 불꽃이 튀기 때문에 그래. 엔진 속 안에서, 기관 안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연기관이라고 부릅니다. 뭐 대표적인 내연기관이라고 하면은 가솔린, 그 다음에 디젤, 그다음 뭐 요즘 뭐 LPG 이런 것들이 이제 내연기관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연료로 하는 엔진들 이런 것들을 내연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기도 작아지고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게 됐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부분의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동차는 요 가솔린 엔진, 뭐 디젤 엔진, 뭐 LPG 엔진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죠. 아직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가솔린 자동차.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타고 다니는 거 보니까 주변에서 타고 다니는 거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사고 싶지?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늘어났어. 그래서 대량 생산이 이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은 이런 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대요.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컨베이어 시스템. 그래서 공장 바닥에다가 큰 컨베이어 벨트를 깐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차체를 올리고 사람들이 쭉 이제 일렬로 서 있는 거지. 컨베이어 벨트하고 나란하게 일렬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차체가 오면은 나는 바퀴만 띄워. 한 칸 옆으로 가. 그럼 그 사람은 유리창만 달아. 한 칸 또 옆으로 가면 그 사람은 와이퍼만 달아.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차를 생산하는 거. 그러면은 쭉 가가지고 끝에 가면은 완성된 자동차가 나오는 시스템, 컨베이어 시스템이에요. 이거 아직까지도 이 컨베이어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자동차 회사 같은 곳에서는 대량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조금 변형된 형태로. 뭐 사람 대신에 그 자리에 이제 로봇이 위치해서 뭐 그런 작업들을 대신하고 있겠죠. 뭐 컨베이어 시스템은 최초로 포드 자동차, 미국의 포드 자동차에서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넘어가서 이제 오늘날의 자동차야. 오늘날의 자동차는 뭐 가솔린 기관, 뭐 아까 얘기했듯이 디젤 기관 이런 것들 많이 쓰잖아. 내연 기관을 많이 쓰긴 하는데 이제 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중간에 이제 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 가솔린 기관에서 친환경적인 기관들로 예를 들면 전기,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이런 쪽으로 이제 전환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전장치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달리게 됐죠. 예전에는 뭐 그냥 갈 수만 있으면 됐는데 요즘은 이제 안전장치들도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이제 탑재하고 있죠. 그리고 또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이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전기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다 보면 돼요. 뭐 조만간 이제 유럽 같은 곳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겠다고 이제 생산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뭐 우리나라도 조만간 거기에 따라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친환경 자동차, 뭐 전기라든가 수소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 첨단 자동차는 이런 전기 자동차도 뭐 첨단 자동차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겠지만 거기에다가 자율주행 기능까지 들어간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벌써 등장을 했고 이제 앞으로는 대중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뭐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조만간 이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 주변에서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50쪽에 자동차의 발달 과정 이렇게 생각의 청에 나와 있는 거 봤거든요. 여기 조금 시험 공부할 때 한번 다시 꼭 봐주세요. 그리고 넘어가서 151쪽입니다. 151쪽 첨단 기술의 미래. 이렇게 첨단 기술의 미래. 교과서 밑줄 치면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151쪽에 보면은 첨단 기술의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이에요. 거기 밑줄 쳐보자. 두 번째 줄에 첨단 기술은 뭐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다. 가장 앞서 있는 걸 이야기하고 뭐 새로운 기능과 형상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은 기술 집약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기술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밑줄 치면 돼.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고 가장 수준이 높은 기술, 그걸 이제 첨단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 첨단 기술의 특성 여기 볼게요. 151쪽 두 번째 문단이야. 네 번째 줄부터 있네요. 거기부터 같이 밑줄 치면서 적어보자. 첨단 기술의 특징 첫 번째, 여러 분야의 학문과 기술이 첫 번째 키워드는 융합이네. 융합. 1번 첫 번째 특징 융합. 두 번째 특징은 부가가치야. 부가가치가 높다. 부가가치가 높다. 투입 대비 이제 나오는 산출이 많은 거죠. 그렇죠? 부가가치가 높다. 그다음 세 번째 혁신 속도가 빠르다. 갈수록 변화하는 주기가 빨라지고 있지. 변화 속도가 빠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술 집약도가 굉장히 높다. 수준이 높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 파급 효과 크다. 파급 효과가 크다. 뭐 산업이라든가 우리 뭐 일상생활에 주는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접는 디스플레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죠? 개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폴더블 디스플레이 금방 상용화돼서 지금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잖아. 이런 것들이야. 그 기술이 이제 새로운 첨단 기술이 등장을 하게 되면 금방 우리 주변에 와서 사용하게 된다. 뭐 그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 151조 여기 지금 얘기한 거 요건 별표 치고 메모해 놓으세요. 뭐 시험 문제 내기 좋잖아. 1, 2, 3, 4, 5. 딱 다음 중 첨단 기술의 특성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낼 수 있겠네요.
여기 꼭 별표 치고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151쪽 아래에 있는 거 볼게요. 첨단 기술의 활용 보겠습니다. 첨단 기술의 활용 지금 우리 책에는 첨단 주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첨단 주거. 과거의 주거는 비를 피하거나 식물은 아니지. 동물의 습격 이런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피하기 위해서 주거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면은 그런 기능을 했다고 보면은 오늘날은 더욱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와서 좀 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들을 이제 주거에 담고 있는지 첨단 주거는 어떤 기능들을 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지. 우리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면은 불 안 끄고 나면 집에서 엄마가 잔소리합니다, 그죠? 전기 아까운지 모른다고 빨리 불 끄고 나오라고 이제 잔소리하죠. 맞죠? 근데 이 첨단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잖아, 그죠? 화장실에 들어가면 불이 켜지고 나오면은 알아서 불이 꺼지게 이렇게 만들면 좋잖아. 그런 것들 이제 지금 가능하죠, 그죠? 그런 것들 있는 데도 있어, 그죠? 있는 데도 있어. 또 외출하게 되면은 집안의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해주고 이런 것들 외출 모드로 놓으면은 나갈 때 외출 모드를 누른다거나 그것도 귀찮으면은 집안에 핸드폰이 한 대도 없으면 자동으로 꺼지면 돼. 집안에 핸드폰이 한 대도 없어 5분 동안 그러면 자동으로 꺼지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잖아.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에너지를 이거 절약하는 거고 에너지 생산하는 거야. 에너지 생산 태양 전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풍력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직접 생산해 가지고 쓰면은 좋겠지,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태양 전지 지붕 위에 태양 전지 올리는 거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 전지 판도 팔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 설치해서 뭐 많은 전기를 얻기는 힘들겠지만 뭐 TV 하나 정도 볼 수 있을 정도의 전기 그 정도는 생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친환경적이죠, 그죠? 친환경적이야. 그다음 또 이런 것들도 이제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아. 전기 이제 피크 타임 있잖아. 많이 사용하는 시간. 예를 들면 퇴근 시간 이후에 7시부터 9시 뭐 이 정도 굉장히 많이 쓸 거야. TV도 봐야 되지. 요즘은 요리도 전기로 하잖아. 전기도 많이 쓰잖아. 밥솥도 써야 되고 뭐 인덕션도 써야 되고 거기에다가 또 빨래도 또 사람들이 이제 퇴근하고 나서 많이 할 거 아니니? 그럼 7시에 막 전기 사용이 집중이 됩니다. 저녁 7시부터 막 9시 사이에 피크 타임. 전기는 뭐 단점이 하나가 있어. 저장하기 힘든 거. 저장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거든. 생산되면은 그거를 쭉 써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낭비되는 전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산했는데 못 쓰면 전기가 낭비돼서 그냥 버려져 있는 전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 좀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급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세탁기 같은 것들 빨래 넣어놓고 지금 바로 7시에 바로 돌리지 않아도 되잖아. 내가 자는 시간에 자동으로 빨래가 돌아가 있으면 좋겠지? 뭐 그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거지. 전기 사용량이 적은 새벽 시간에 빨래가 돌아가는 거지. 돌아가서 건조까지 해가지고 딱 나와 있으면 좋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해. 예약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 되긴 하죠. 근데 예약이 아니라 집안의 전기 사용량을 감지를 해서 전기 사용량이 적을 때 이렇게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주거 형태. 그 다음에 넘어가면 또 이런 거 이제 집안에 이제 침입을 이제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보안을 위한 것들이죠. 뭐 비밀번호 뭐 지금도 쓰고 있고 지문인식 가능하죠. 홍채인식 이런 것을 통해서 외부 침입을 통제하고 또 누군가 침입을 하면은 또 이제 알람이 뭐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 가능하고 지금도 가능한 형태고요. 그 다음에 또 집안 곳곳에 센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센서, 습도 센서, 기타 등등 센서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온습도를 자동으로 제어를 해주는 거죠. 온도가 너무 높아, 에어컨이 자동으로 돌아가고, 그다음 습도가 너무 높아, 그러면 제습기 돌아가고, 뭐 이런 것들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해.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이들 들어오고 있지, 그치? 가전제품들인데 인터넷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자동화 시키는 것들, 뭐 IoT라고 이야기하죠. 휴대폰으로 제어하고 뭐 이런 것들 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전기 자동차가 이제 많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 충전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도 주거 안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주거 안이라고 하면 집 안은 아니고 뭐 옆에 차고라든가 이런 곳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첨단 주거 형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152쪽. 152쪽은 첨단 기술의 활용이야. 여기 보면은 굵은 글씨로 152페이지, 굵은 글씨로 8가지 첨단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별표 쳐볼까? 여기 별표 치고 시험 공부할 때 꼭 보세요. 뭐 한 문제 이상 나와요. 이상. 나온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낼 거야. 한 문제 이상 낼 거니까 여기 꼭 시험 공부할 때 자세히 봐주세요. 그럼 첨단 기술, 뭐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첨단 기술들 뭐 8가지 소개되고 있는데 한번 분류를 해보자. 이렇게 기술의 분류를 하면은 제조, 저번 시간에 배웠지, 그치? 건설, 수송, 생명, 정보, 통신. 이렇게 5가지로 많이 분류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각각 기술들은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 한번 보자. 3D 프린터 어느 분야에 있어서 첨단 기술이냐? 원하는 물건을 쉽게 디자인하고 사용할 수 있게 쓸 수 있게 해준대. 이거는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제조 기술에 있어서 첨단 기술이라고 뭐 볼 수 있겠네, 그죠? 제조 기술에 있어서 첨단 기술 볼 수 있어. 뭐 이걸로 요즘은 집도 만들긴 하지만, 그죠? 집도 만들긴 하지만 제조 기술에 있어서 첨단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제조 기술에 있어서 이 3D 프린터 때문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올 것 같아, 그죠? 옛날에는 뭐 물건을 생산하면은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운반을 하지? 뭐 매장까지 운반을 해? 그럼 매장에 사람들이 가지? 그 매장 가서 사가지고 와 집에 와가지고 사용을 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잖아. 지금도 이런 형태잖아. 근데 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제 제품을 생산을 하게 되면은 매장에 3D 프린터가 있을 수도 있어. 매장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원하는 물건 디자인 선택을 해서 3D 프린터로 그냥 뽑아가지고 그러면 중간에 유통 과정이 많이 생략이 됐지. 그게 아니라 이제 또 3D 프린터가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컵을 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컵의 디자인을 선택을 합니다. 그거를 구입을 해. 모델링 파일을 구입을 해. 그리고 출력을 누르면 우리 집에 있는 3D 프린터에서 컵을 출력을 해주겠지. 이렇게 이제 완전 생활의 변화가 이제 생길 수도 있어. 우리 생활에 완전히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3D 프린터로 인해 가지고 뭐 이거는 하나의 뭐 예상일 뿐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초고층 빌딩 있네요. 초고층 빌딩은 이거는 뭐 건설 기술에 있어서 첨단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지. 초고층 빌딩을 만들려면 첨단 건설 기술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건설 기술들이 필요하지. 첨단 건설 기술들. 그리고 근데 초고층 빌딩을 만들려면 또 거기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또 있어. 다른 분야의 첨단 기술들. 예를 들면 건설 기술 당연히 필요한 거고 수송 기술, 엘리베이터 1층부터 100층까지 올라가는데 5분이 걸리면 안 되잖아, 그지? 올라갔다 내려오면 10분이네. 그러면 안 되겠죠? 초고층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 수송 기술이야.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겠고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 제조 기술도 또 첨단 제조 기술들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 다양한 분야가 이제 융합돼서 이런 초고층 빌딩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렇지만 초고층 빌딩 하면 대표적으로 건설 기술에 있어서 첨단 기술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 요거는 뭐 수송 기술에 있어서 첨단 기술이라고 뭐 볼 수 있겠네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이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석 연료 사용해서 벗어나서 뭐 전기, 수소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한 이제 자동차 수송 기술에 있어서 첨단 기술들이야. 그다음 드론도 마찬가지죠. 수송 기술이지. 수송 기술. 물건 배달하고 있지. 드론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 그다음에 또 뭐 드론 촬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이제 앞으로는 뭐 드론을 이용해서 이제 교통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택시, 드론 택시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론을 이용한 전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수송 기술. 그다음 넘어가면 이제 사물 인터넷 나오네요. 이건 뭐 IoT지, 그치? 인터넷 오브 띵스야. 그래서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 모든 사물들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휴대폰으로 집 밖에 나와서 집 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이나 뭐 물건들을 제어하고 상태를 확인하고 CCTV에 접속해갖고 집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거는 정보통신기술이지. 정보통신기술. 뭐 지금 많이 하고 있지, 그치? 많이 쓰고 있어. 가전제품들이 대부분 이제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 웨어러블 컴퓨터, 입을 수 있는 컴퓨터지. 이것도 정보 통신 기술이야. 대표적인 거는 스마트워치, 애플워치, 뭐 갤럭시워치 이런 것들이 이제 웨어러블 컴퓨터의 대표적인 것
사례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경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 안경 이런 것들. 미래에는 입을 수 있는 옷, 컴퓨터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격 의료기술, 얘는 뭐 의료기술이니까 생명기술에 있어서 첨단기술. 의료용 로봇도 생명기술에 있어서 첨단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원격 의료기술, 요거 뭐야, 저기 외딴 섬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의사가 없는 곳, 이런 곳에서도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정보통신 기술도 당연히 여기 필요하고요. 각종 센서들도 이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뭐 체온이라든가 맥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줄 수 있는 센서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용 로봇, 수술을 뭐 지금 뭐 아직까지 인간이 많이 하죠. 사람이 많이 하는데, 사람이 하다 보면은 뭐 잘하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게 기복이 있잖아. 어느 날은 컨디션이 좋을 수도 있는데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급한 수술 환자가 들어와서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런 것들 정확성과 효율성에 있어서 조금 의료용 로봇을 쓰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의료용 로봇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이제 수술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의료 로봇이 있고 그 로봇을 뭐 미국에 있는 유명한 의사가 이제 로봇을 조종해서 수술을 한다거나 집도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생명기술이야, 생명기술. 마찬가지 의료용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조기술, 정보통신기술, 뭐 다양한 기술들이 또 필요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봤고, 여기는 중요하니까 꼭 좀 다시 한번 시험 공부할 때 여러 번 봐주세요. 그리고 153쪽이야. 첨단기술의 미래는 한번 쭉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앞으로는 이제 첨단기술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 같아요. 인간 중심. 두 번째, 인간의 삶이 더 편리해질 것 같다. 뭐 당연한 얘기고, 우리 집안일이라든가 대부분의 일들을, 힘든 일들을 로봇이 대신해 줄 것 같다. 그 다음에 생명기술도 많이 발달할 것 같다. 그래서 인간 수명이 연장될 것 같다. 또 우주 여행도 가능할 것 같다. 가능하잖아, 지금도. 그 다음에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 같다. 그래서 첨단기술의 미래 153쪽이야. 153쪽에 있는 내용 이렇게 좀 정리해가지고 봤습니다. 여기까지 153쪽까지 오늘 배워봤어요. 150부터 153까지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실습과 관련돼서 또 이론 수업 1시간 더 하겠습니다. 프린트 꼭 챙겨오고 4페이지 프린트 4페이지 위에 있는 거 저번 시간에 그리던 거 다 그린 사람은 가지고 오면 되고요. 좀 부족한 사람들은 꼭 4페이지 위에 있는 거 꼭 완성시켜 가지고 와주세요. 프린트 4쪽 위에 있는 거 꼭 완성시켜서 와주세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